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챕터부터는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네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평면 좌표랑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번 시험 범위가 아마 원의 방정식까지인 학교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음 몇몇 학교들은 도형의 이동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형의 방정식 쪽이 도형을 식으로 계산해서 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1학기에 비해서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은 좀 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원 평면 좌표부터 해볼 건데 숨바꿈 라우데가 그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도 선생님이 같이 읽진 않지만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왜 배우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해석 기하인 거고, 이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314페이지 점과 좌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14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점과 좌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점하고 처음에 이제 수직선을 도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수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에 점 P는 실수 x와 1대1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0, 1, 2 이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점하고 이 0이라는 숫자랑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걸 수학에서 어려운 말로 이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직선 위에다가 숫자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좌표 평면의 도입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그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이렇게 해서 한 점을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점을 표시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죠. 그때 여기서 이 x축, y축으로 나누어진 이 공간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 점도 되게 돼? 이 숫자들과 하나씩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그치? 이 순서상과 1대1로 대응이 돼 있다. 그래서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다 숫자를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평면 위에 점을 숫자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와 도형 중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숫자하고 도형은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관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초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점과 좌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중학교 때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자, 직선 위에 한 점은 한 실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모든 점은 실수랑 대응된다. 이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무리수를 배우면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 위에 원점 이거 대문자 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리진의 첫자 5를 얘기하고 단위 길이를 결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수직선 위의 각 점을 하나의 실수와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함수 부분에 가면 다시 정확히 배울 건데 하나씩 짝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짝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이죠.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자 왼쪽으로 가면, 그렇죠?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의 기준이 되는 0은 우리가 원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죠? 처음 우리가 했었죠. 자,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여기다 0 표시한 다음에 요게 원점인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1, 2, 3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 하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수직선 위에 점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 0 마이너스 x와 같이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얘기해요. 좌표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1대1 대응이라는 의미는 좌표는 결국 그 점의 유일한 이름이 되므로 직선 위의 한 점은 한 실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짝지어진다는 거예요. 한 점하고 숫자하고 짝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짝지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직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평면 위에 한 점은 순서가 있는 두 실수와 같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좌표 평면을 배우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평면 위에 두 수직선을 서로 원점에서 직교하도록 90도로 하도록 놓으면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평면 위에 각 점은 두 실수의 순서를 두고 괄호에 묶이는 순서쌍과 1대1 대응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 가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세로를 y축 이렇게 부릅니다. y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요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원점 이렇게 부르고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 요건 똑같죠? 아까 하나의 수직선이랑. 자, 그다음 y는 위로 올라가면 양의 방향, 아래로 내려가면 음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이 전체를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죠? 좌표 평면 이 전체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이 좌표 평면에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하나의 수직선에서는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얘는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자, 모든 점은 처음에 원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써줄게. 자, 모든 점은 원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점에 있는 이 점을 요 P까지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동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동시키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가로축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움직입니다. 세로축으로 움직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이렇게 가로축으로 요만큼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약속이에요. 나는 세로로 먼저 가고 싶다 이런 거는 관계 그런 건 안 되고요. 다 같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x축으로 먼저 움직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x축으로 움직인 거리를 숫자로 표현하고 이 y축으로 움직인 거리를 숫자로 표현해서 이 두 개의 숫자에 이렇게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점은 보면 어떻게 돼? 이게 x축을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를 온 다음에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을 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위치는 x로 마이너스 2,
y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x축으로 움직인 거리, 이게 y축으로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 원점에 있던 a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돼?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의 숫자의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아니라 이 자체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x축이랑 y축으로 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0,0 이렇게 되고요. 되고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x축, y축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그 x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x좌표가 0이 되고 y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y좌표는 0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A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 수직선에서의 수선의 발의 좌표의 순서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인데 명백히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2, 3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은 A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평면 위의 각 점은 두 실수의 순서상이 1대1로 대응됩니다. 하나씩 짝지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평면 위의 모든 점을 두 실수의 순서상에 1대1 대응시킨 평면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체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 도형 쪽을 잘 하려면 그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다 계산으로 해내기 때문에 이 점 찍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1학년 중학교 때부터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학교 때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혹시 그때 안 배웠던 친구들도 지금 똑같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혹시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점으로부터 얻은 순서상 x, y를 그 점의 좌표라 부르고요. 그때 요 x를 x좌표, y를 y좌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y좌표. 그 수직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좌표 평면은 결국 그 좌표는 결국 그 점의 유일한 이름, 그 주소가 되기 때문에 평면이 한 점을 순서가 있는 두 실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짝지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그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 이걸 배운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엄밀히 들어가면은 수학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자세히 이해하면 좋겠지만 혹시 아주 완벽히 이해는 안 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학을 이렇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깊이 있게 그 용어들도 정확히 뭐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푸는 데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때 워낙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중학교 때처럼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네, 깊이 있게 파고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네, 최소한의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중간이 어느 정도지? 네,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해를 하면 아주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갖진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두 개의 수직선을 가지고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요 가로로 가는 거를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x도 x가 아니라 뭐 t축으로도 바뀌고 a축으로도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뀝니다. k축으로도 바뀌고.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x축이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냥 x축이라 하는데 이게 꼭 x인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세로가 이제 y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잘라주면 어떻게 돼? 이 하나의 평면이 이게 네 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때 여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쪽을 우리가 제1사분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도 꼭 붙이셔야 돼요. 제1사분면. 자, 여기를 제2사분면, 이를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쪼개지니까 그 4개를 1, 2, 3, 4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1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사분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각각의 사분면에서 이렇게 이제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들이 정해지는데, 자,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점을 찍을 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모든 점은 여기 원점이 있거든요. 자, 그럼 1사분면으로 오려면 x는 오른쪽으로 가고 y는 위로 가야 돼. 자, x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y 위로 가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컴마 플러스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사분면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갔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x는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y는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좌표들은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3, 4분면으로 오려면 왼쪽으로 왔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자, 4, 4분면으로 오려면 오른쪽으로 갔다 밑으로 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오면 플러스, 밑으로 오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사분면에 있는 점의 그 부호가 뭐냐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점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분면마다 x축, y축,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알겠죠? 그 사분면으로 가려면 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좌표의 부호와 함께 사분면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좌표축, 그러니까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y축 위에 있는 점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 그러면 뭐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것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직선과 평면의 좌표를 도입하는 것은 해석기하,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기하가 도형이잖아요. 자, 도형을 계산으로 풀고 싶은 거야. 식으로 계산으로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이제 도형은 우리가 성질이나 정의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걸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각각의 점들을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걸 계산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기하학의 기본적인 문제는 대수학적인 문제와 서로 같음으로 두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수학이 계산이라는 거예요. 계산. 도형 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표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면은 요거 진짜 큰일 납니다. 점도 못 찍고 뭐 점도 못 읽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점 찍는 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지만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과생들이 배우는 기하라는 과목은 그 좌표가 이제 그 3차원
공간으로 좌표를 도입하게 돼. 지금 우리가 평면이죠. 이거 역시 수직선과 좌표 평면이 설정하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를 해두면 지금 잘 이해하면 나중에 공간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선에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학이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거죠. 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 어떤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에 점을 표현을 했어. 그럼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317페이지 볼게요. 그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해주면 되고,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나중에 공식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나중에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야겠죠? 이게 수업을 다 듣고 암기해 주세요. 그렇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기하학에서 두 도형 사이의 관계의 기본은 거리입니다. 거리, 그렇죠? 거리인데 왜냐하면 기하학이 이제 측정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거리 그 측정이라는 뭐 길이를 잰다거나 넓이를 잰다거나 뭐 이런 것들 부피를 잰다거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건데 기본이 이제 거리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소단에서 설정한 좌표를 이용해서 점 찍는 걸 이용을 해서 두 도형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에 만약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7이 있다고 하면 이 거리는 몇이죠? 거리는 4죠, 4. 자, 수직선에서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7 빼기 3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수직선에서 거리는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야? 이게 큰 수죠. 오른쪽에 있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누가 큰지 작은지 알 때 하는 얘기지, 그지? 자, 숫자를 알아, 누가 큰지도 알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그 수직선 위에 그러니까 직선 위에 각 점이 하나의 실수와 대응됨을 이용을 해서 수직선 위에 두 점 x1하고 x2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x2가 x1보다 클 수도 있고요. 이렇게 x1이 x2보다 클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 나오면.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요거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상황이면 x1에서 x2를 빼면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알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지?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 x1이나 x2가. 자, 그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x1하고 P랑 Q, x1, x2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PQ 이렇게 나타내는데 두 실수의 차랑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자, 근데 대수적으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게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그렇죠? 이게 x1이 크건 x2가 크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x1, x1하고 x2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2-x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절대값을 쓴 이유가 뭐라고? x2랑 x1 중에 누가 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큰지 알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큰지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원점하고 x1 사이의 거리인데 원점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x1 마이너스 0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라서 x1의 절대값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아래 걸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공식 외우셔야 돼요. 암기.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좌표를 빼서 절대값 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숫자로 알고 있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얘기하죠. 두 수의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의 결과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양수나 0이 되겠지, 그지? 차를 구해라. 그런데 마이너스 2여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시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x가 미미의 실수일 때 임의의 실수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수란 얘기야. 그럼 x-3을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럼 이거 x랑 3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x는 임의의 점, 임의의 실수니까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죠. 동점, 움직이는 점인데 반면 3은 실수로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에요. 자, 동점은 움직이는 점, 정점은 위치가 정해져서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점 B를 원점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3은 점 B를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A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0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했던 건데요. 이제 여기서 3이 그 0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그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한다?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절대값 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수직선보다는 좌표 평면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요해요.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P랑 Q에서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그 직선을 내린 후에 이 직선들의 교점을 그 RS로 표현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연습장으로 한번 가서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P라는 점이 x1, y1이라고 해볼게. 그쵸, 좌표가 Q라는 점은 x2, y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요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P라는 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x1, 그죠? 그다음 여기가 y1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가 x1, 이 거리가 y1 이렇게 되고 자, Q라는 점은 빨간 점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평행하게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가 x2, 그죠? 요 길이가 y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거 우리가 거리는 최단 거리죠 수학에서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저 주황색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아까 여기랑 평행한 선을 그대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 거리는 여기가 x2니까 x2에서 x1을 뺀 거죠, 그렇죠? 여기가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 세로의 길이는 y2에서 y1 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오랜만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뭐였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PQ의 길이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PQ를 구하고 싶은 거야, PQ. 그럼 이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PQ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 자, 이해됐죠? 자, 결론은 뭐야? x1, y1 그리고 x2, y2 사이의 거리 PQ는 어떻게 된다? x2 마이너스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암기. 자,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원리를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그냥 결과를 외워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론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이걸 뭐 안 해오겠다, 연습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일단은 외우시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게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그치? 네, 기억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러면 또 누가 x1이고 누가 x2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했던 건데 요거 기억나나요? 자, a-b의 제곱하고 b-a의 제곱하고 계산해보면 이 결과가 똑같거든요. 똑같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 한번 볼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하는 거랑 x1 마이너스 x2의 제곱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누가 x1이고 누가 x2고 이건 안 중요해. 알겠니? 자,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누가 x1이고 x2고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이유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굴 빼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중요해. 괜히 또 쓸데없이 x1, x2 막 찾느냐고 그리고 괜히 지정하느냐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이제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A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걸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루트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2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제곱하면 1 더하기 2, 4 이렇게 되니까 루트 5.
끝입니다. 네,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A는 2,3이고 B는 5,7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만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루트 이건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루트 25여서 5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도 풀어 보시고요. 자, 예제 87번 보면 세 점 A, B, C를 세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특징적인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냐, 뭐 정당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럼 얘네 이등변 삼각형인지 알려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직각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확인해야 되지. 그렇지? 자, 어쨌건 어떻게 돼?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점을 가지고 각각의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알겠죠? 길이를 구하게 되는데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세 점이 A가 마이너스 2,3 B가 2,1 C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자, 루트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그냥 암산할게요. 이제는 여기 빼면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뭐 이거에서 이거 빼도 괜찮습니다. 4 이렇게 되겠지. 루트 20 이렇게 되고 다음 제곱수는 일단 빼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무슨 삼각형인지 알고 싶은 거지 이거를 뭐 정리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뺄 필요는 없고 빼면 이게 더 잘 안 보입니다. 규칙 같은 거. 특별히 직각삼각형인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빼지 않으셔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안 빼도 됩니다. 그렇죠? 자, BC의 길이는 요 x좌표 길이 루트 x좌표 길이 뺀 거. 그래서 이거 빼면은 2니까 4 제곱하면 4. y좌표 길이 뺀 거. 4 4 5에서 1 빼면 4니까 4의 제곱은 16. 그래서 루트 20 이렇게 되죠. 이미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 요거에서 요거 빼면 6 6 36. 여기서 이거 빼면 2니까 4. 이렇게 돼서 루트 4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봐봐. 지금 여기서 보니까 A, B랑 B,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자, 근데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이거 제곱이죠. 요거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오케이? 자, 지금 AC가 B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루트 빼지 말라는지 알겠죠? 그럼 이게 20, 20, 40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루트를 벗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뭐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요거죠. 공식. 그렇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